네. 세종대학교 김대중 교수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결국에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요즘에 한국 사람들이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을 거야라는 걸 약간 좀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찌 보면 이게 난파선인데 난파선은 적절할 때 도망가지 않으면 가라앉게 되잖아요. 다들 약간 모르게 몰라도 좀 마음속엔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또 뭐 미국 주식 투자도 하고 뭐 외화 자산도 하다 보니 또 이제 환율도 올라가고 이런 악순환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럼 결국에 기업이 잘 돼서 그 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서 그걸로 이제 고용을 해주고 하면 선순환이고 그게 반대면 악순환일 텐데 한국 기업들의 요즘 또 실적이 또 괜찮거든요. 이걸 지금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저는 이게 아주 뭐 K자죠. 완전히 지금 한국의 주식이 오르는 것은 반도체가 제일 앞섭니다. 지금 삼성전자 시가총액 1000조, 또 하이닉스 한 600조 뭐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방위산업, 뭐 로템부터 해가지고 이런 방위산업,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반도체, 에어로스페이스, 로봇, 현대자동차 이런 우량한 주식 모릅니다. 한국에는 현재 3,000개의 기업이 상장되어 있는데요. 지금 6월 3일 지방선거가 끝나면 정부는 160개의 기업을 동전 주식 청산하겠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는 기업이 상장하기는 굉장히 좋지만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미국에 상장했던 기업들 다 망했습니다. 드루넷이라는 회사가 있었거든요. 인터넷 전용망이었는데 네. 2001년도 2년도 그때 다 청산됐습니다. 우리나라의 쿠팡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데 글로벌 시가총액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이 60%고 한국은 1.5%밖에 안 됩니다. 네. 한번 보시면 주식시장의 비중입니다. 미국이 60, 한국은 1.6%입니다. 쿠팡이 미국에 상장했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70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야놀자, 그다음에 토스가 미국에 상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상장하게 되면 한국에 상장하는 것보다 10배 정도 더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미국에 상장하는 것이고 창업자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10배 더 인정해 줍니다. 네. 쿠팡의 김범석 의장은 주식 지분은 얼마 안 되지만 자기가 의결권은 75%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업자에 대해서는 10배를 더 인정해 주기는 차등 의결권을 미국은 허용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상장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선진 금융 제도를 가지고 있는 게 미국이다. 그래서 저는 항상 주식을 투자할 때는 항상 미국의 1등 주식 엔비디아, 한국의 1등 주식은 삼성전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1등 주식만 제가 사라고 하잖아요. 네. 이와 같이 이제 이게 미국 시가총액 비중을 말하는 것이고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 1등 주식을 사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다. 그죠? 한국에는 3,000개의 기업이 상장되어 있지만 작년에 60개의 기업이 부도났습니다. 매년 1%씩 부도납니다. 지금 정부는 동전 주식 100원짜리, 200원짜리 주식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160개가 넘습니다. 아마 지방선거가 끝나고는 지금 청산을 하겠다는 게 지금 정부의 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그런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빨리 정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삼성전자 시가총액 요거 표 만든 지 며칠 안 됐는데 일주일 만에 이렇게 1,000조를 넘어섰고 엔비디아는 지금 현재 똑같습니다. 한 4조 5천억 달러. 저는 미국의 1등 주식과 한국의 1등 주식을 사라. 삼성전자가 제가 유튜브 찍은 거 보니까 한 5만 원 할 때 사라 그랬더라고요. 네. 그때 샀으면 지금 20만 원 가까이 17만 원 됐습니다. 뭐든지 1등 주식이 살아남는 겁니다. 뭐 지금도 늦지 않았다. 그래서 저는 제일 좋은 방법은 월급장이가 부자가 되는 방법은 1등 주식을 사는 겁니다. 한국에는 삼성전자고 미국은 엔비디아입니다. 아마 이제 1등이 바뀌면 종목을 전액 다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중은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1대 한번 보시면 1대 60%가 1.6입니다. 그러면 90%는 엔비디아고 10%는 삼성전자다. 아니면 자기가 좀 더 비중을 바꾸고 싶다면 국민연금은 현재 600조가 해외 주식, 300조가 국내 주식입니다. 한 2대1 정도 미국 주식이 더 많습니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방금 말씀해 주셔가지고 지금 그냥 여쭤보는 건데 지금 한국 주식은 한 2%밖에 안 되는 시총인데 국민연금은 거의 지금 한 3분의 1을 지금 국내에다가 투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다행히 이번에 이제 코스피랑 코스닥이 좀 오르면서 어쨌든 국민연금의 그 주가 가치는 이제 높아졌는데 결국에 이것도 연금으로 빼서 이제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 오면
결국에 올라봐야 어차피 이게 약간 자전 거래가 된 거잖아요. 국민연금 돈으로 국민연금이 이제 주식을 사서 올린 거니까.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연금을 주게 되면 엄청난 폭락이 오는 건가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 현재 국민연금은 오늘 현재 기준으로 1,400조인데요. 네. 이 국민연금 아마 3,500조까지 증가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인구의 정점은 앞으로 한 20년 뒤가 되거든요. 네. 올해가 2026년이죠. 앞으로 2035년까지는 국민연금이 정액이 되는 겁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출생률은 0.8명 정도밖에 안 되지만 우리가 평균 연령이 90세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원래 1,500조, 1,600조 해서 3,500조까지 국민연금 정액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국민연금이 10년간 평균 수익률이 캐나다 연금은 11.5%고 한국은 4.5%밖에 안 됩니다. 아마 이제 작년은 좀 수익률이 올라갔기 때문에 한 5%까지 올랐다 이렇게 보지만 아직도 캐나다 연금의 절반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캐나다 연금은 전체 자산의 85%가 해외와 미국에 투자되고 있고 15%나 캐나다에 투자됩니다. 네. 한국은 반대입니다. 한국은 1,400조 중에서 국내 주식에 무려 300조 가까이 투자하고 해외에는 한 500조, 600조인데 그것을 최근에 국내 주식 더 비중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해외 주식을 좀 늘리겠다고 했지만 정부가 야 국내 주식 좀 더 올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국내 주식 비중을 더 늘리고 해외 주식 비중 늘리는 것을 좀 축소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뭐 이게 일반적으로 그냥 아주 그러면 이게 상식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생각해 보면 아니 우리 국민한테 줄 연금이니까 국내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될 것 같거든요. 해외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지. 맞습니다. 언제든지 팔 수 있는데 예. 국내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연금 주려고 우리나라 자산 가치를 폭락시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국민연금 앞으로 10년 뒤가 최고 정점 한 3,500조까지 이제 증가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저는 캐나다가 연금의 수익률 세계 1등인데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국민연금 이사장을 현재 정부가 임명합니다. 네.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해요. 국민연금 이사장 김성주 연금 이사장인데 보건복지부 장관 산하에 국민연금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임명하는 거다. 경제부총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청장 하다가 이제 코로나 대책반 하다가 이제 연금이라서 보건복지군요. 예, 네. 보건복지가 됐고 그래서 결론은 뭔가 하면 저는 우리나라 국민연금 수익률이 세계에서 가장 낮다. 지금 4.5%, 5%밖에 안 됩니다. 작년 기준으로 4.5%인데 이제 작년에 워낙 국내 주식 비중이 이제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결론은 뭔가 하면 저는 글로벌 주식 비중에 맞춰라. 그죠? 캐나다는 전체 연금의 15%만 캐나다에 투자합니다. 전부 다 85%는 미국과 해외에 투자한다. 저는 우리가 국민연금이 수익률 중심이 돼야 되는데 국민연금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서 바뀌는 겁니다. 정부가 바뀌게 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하거든요. 그러면 다 자기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 국민연금은 필요 인력이 20%가 없습니다. 전주에 가야 되니까 다 일자리를 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연금은 그냥 어찌 보면 국민의 돈이기 때문에 정말 뭐 감사원장처럼 그냥 한 10년 임기로 그냥 쭉 하게 하고 뭐 이렇게 실적이 나쁘면 바꾼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인센티브 많이 주면 좋을 텐데.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정부가 임명하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여야가 이제 합의를 해서 정부 현재의 정권이 무조건 여당이 임명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렇고 저는 장기적으로 합의를 해서라도 캐나다, 뭐 미국, 일본 전 세계와 같이 정권과 상관없이 수익률 중심으로 좀 빨리 전환해야 된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연금 운용에 해서는 한국노총, 민주노총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노총, 민주노총은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자기 회사 주식 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제대로 된 수익률을 올릴 수가 없는 거다. 그렇게 보고 있고 전문 인력이 20%가 안 가는 겁니다. 국민연금 전주에 가 있습니다. 저도 전주에 가끔 가서 강의하는데 전주에는 세계적인 은행이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보통 은행, 정권사 여의도에 저도 이제 근무해봤지만 우리가 자주 만나서 밥도 같이 많이 먹는데 전주에 가 있고 지금 국민연금은 전주, 사학연금은 나주, 공무원연금은 제주도, 정권거래소 부산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요한 금융기관을 전부 다 지역 나눠 먹기로 한 개씩 나눠준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에 투자를 하러 오려면 전국을 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금융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다. 그래서 그런 결론은 저는 빨리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라도 서울에 좀 해서 수익률을 좀 올려는 거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 아까 1등 기업을 사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때 이제 5만 원대도 이제 저희 채널 나오면서 이제 사라고 하셨지만 지금은 이제 17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이 옛날 생각이 안 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옛날에 살 걸 이것도 있지만 반대로 1등 주식인 삼성전자를 샀다가 한 2, 3년 내리 물렸던 분들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등 주식을 사야 되나요? 저는 1등 주식이 왜 좋은가 하면요. 이제 여기에 제가 요 보여드렸잖아요. 1조 자산가가 된 80대 투자법. 요게 2018년도 기사거든요. 네. 더베리에서 쓴 기사인데 이분이 이제 얘기했는 게 그거죠. 월급장이가 부자가 되는 방법은 1등 주식밖에 없다. 그래서 가장 단순하고 큰 원칙은 시가총액 1등이다. 저도 이걸 신봉하게 됐습니다. 저도 정권회사 다녔는데 왜 정권회사 다닐 때 내가 이걸 몰랐을까 그렇게 후회가 됐었고 그래서 결론은 이제 미래에셋 박연주 회장도 자기가 성공했던 게 삼성전자 때문에 오늘의 미래에셋을 만들었어요. 네. 압구정동 30대 지점장 할 때 본인이 그 부티크 회사 조만한 거 만들었었거든요. 제가 그 조만한 사무실도 한번 방문했습니다. 그러니까 1994년, 95년, 97년도 그때입니다. IMF 직후. 네. 그랬더니 조만한 사무실 하나 얻어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제 부티크 회사 한다고 막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이 미래에서 그룹이 된 거예요. 삼성전자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1등 주식, 우량한 주식 가지고 했다. 한국에는 3,000개의 기업이 상장되어 있고 매년 100개의 기업이 상장하지만 매년 30개씩 부도가 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원칙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결국에 1등은 경쟁력이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1등을 괜히 그냥 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지금 삼성전자가 1,000조, 하이닉스가 한 600조 가까이 되는데 가장 우수한 인재가 모여들고 또 현금이 많기 때문에 계속 우량한 기업을 사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유튜브 구글이라는 회사가 사들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막대한 현금이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지금 현재 우량한 기업들 계속 사들입니다. 구글, 네. 또 메타 뭐 전부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하만이라는 기업을 인수했고 지난달에는 독일의 공조기 기업 에콘 기업을 인수했습니다. 인공지능이 계속 열을 발생하기 때문에 그냥 그런 공조기 에어컨 만드는 기업을 인수했습니다. 이와 같이 삼성전자나 엔비디아나 1등 기업들은 막대한 현금으로 우수한 인재를 모으고 필요한 기업, 성장이 필요한 기업들 사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계속 성장한다. 그렇게 보고 지금이라도 사라. 앞으로 월급 받으면 무조건 25% 사세요. 미국의 뭐 90%를 사든 80%를 사든 뭐 한국과 함께 사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결국에 뭐 만약에 빠지더라도 예. 나중에서도 회복하는 경우들도 있고 삼성전자도 결국에 망한다 했는데 5만 원에서 지금 17만 원 가니까 지금 살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냥 결국에 좀 믿음을 가지고 가다가 그리고 만약에 그 기업이 정말 안 좋으면 2등이랑 역전될 거니까 그럼 그때 가서 또 갈아타는 그럼요. 이제 하이닉스 1등 되면 다시 하이닉스 투자하면 되는 겁니다. 길게 보면 낫다. 그럼요. 이제 아마 이제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이 5만 원에도 못 샀는데 내가 17만 원 어떻게 사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너무 무리하게 사지 말고 내가 월급 받으면 월급의 4분의 1. 내가 직장을 다니지 않고 이제 은퇴를 했다 그러면 내 생활비에 쓰는 그 자금의 한 4분의 1 정도만 네. 좀 꾸준하게 해라. 워렌 버핏은 자기 자산의 한 80%가 60대 이후에 발생한 겁니다. 시간의 싸움이고 네. 시간이 지나면 이게 이제 해결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적립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또 이제 장기적으로 또 이게 침체가 되면은 또 낮은 저가에 또 계속 뭐 소위 말하는 물타기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삼성전자가 17만 원인데 만약에 내렸다. 그러면 내가 어차피 매달 살 거니까 주가가 내리면 더 좋은 겁니다. 그냥 내가 싸게 어차피 살 거니까 싸게 사게 되는 거다. 비싸게 샀다 그러면 이제 그게 또 내리면 좋고 올라오면 더 좋고 그렇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는 가장 큰 이유는 60세 이후 노후 대비입니다. 네. 그죠? 그러니까 20대, 30대 분들 미국의 시가총액 1등과 한국의 삼성전자 시가총액 1등을 분산 투자해라. 저는 제일 좋은 것은 90%는 미국 엔비디아, 10%는 삼성전자인데 그 비율을 본인이 좀 더 하고 싶다 그러면 뭐 8대 2도 좋다. 그렇게 1등 주식만 앞으로 계속 하는 것도 가장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뭐 그게 싫으신 분들은 뭐 일본도 조금 하나 사고 독일도 하나씩 사고 1등 기업들만 좀 사놓으면 어쨌든 전 세계 글로벌에 투자하는 거니까 결국에 이제 경제 성장에 베팅하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길게 보면 또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삼성전자 막 힘들어서 마이너스 막 40~50% 났을 때 또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지금도 가지고 있으면 웬만한 사람들 수익률 다 이겼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길게 보면 된다. 다만 이건 적립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한번 거치식으로 이제 목돈 넣어놓고 딱 빠진 다음에 교수님한테 그 말 듣고 했다고 뭐 망했다 이러면 안 되니까 적립식으로 꼭 하시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다음에 네. 부동산 얘기 좀. 세종대학교 김대중 교수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교수님은 이제 항상 뭐 86%의 확률 이렇게 좀 확률로 얘기를 많이 이제 해주시는데 이게 서울 집값도 이제 그동안 항상 우상향을 해왔고 그리고 이제 한 번 또 빠질 때마다 이제는 끝났다 했지만 아니구나 하면서 다시 또 가고 지금은 이제 9억에서 15억 사이 막 관악구, 노원구도 막 다시 막 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끝났나 보다 하면 어김없이 또 막 올라가고 하는데 지금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항상 제가 이걸 보여주죠. 우리나라 서울시의 주택 매매 추세인데 서울의 집값은 89% 확률로 계속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시적으로 조정은 있었습니다. 한번 보시면 우리가 97년도 IMF 때 이제 일시적으로 좀 조정은 있었고, 그다음에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또 조정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똑같습니다. 그래프 추세가. 제가 이제 이 그래프 보여주는 게 이게 회귀 분석 그래프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의 집값은 이렇게 89% 확률로 계속 우상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이제 이번에 예산처 장관이 이제 분양했던 곳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원밸리 아파트, 원펜타스. 이번에 이해운 장관이 이제 물론 낙마했지만 아주 좀 머리를 비상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50평을 30억에 분양받았고 시세는 한 90억 정도 하더라고요. 차익이 60억 났습니다. 야, 그러니까 서울에 지금 한강 이남에 아파트 하나 분양받으면 한 30억 정도 평균 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원밸리 아파트 19억, 20억에 분양했습니다. 저는 이해운 장관이 얘기했던 게 저거죠. 부양가족 수, 본인과 자녀 이제 아들 결혼했지만 아들을 혼인 신고를 안 해서 이제 가점 3명과 보시면 5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부양가족 수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청약 통장은 만점 받았습니다. 15년 이상 가입해서. 그래서 우리 자녀나 본인이 빨리 부자가 되려면 청약 통장을 가입 기간이 15년 이상 돼야 되겠고 무주택 기간 만점 받았습니다. 32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강 이남의 아파트는 무조건 분양받아야 되겠다. 가장 빨리 부자가 되는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서울의 집값은 이렇게 계속 올라갑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서울의 평균은 14억입니다. 월급장이가 평생 벌어도 못 벌 그런 돈인데요. 이거를 저는 제일 좋은 방법이 한강 이남의 분양을 받는 거. 제가 살고 있는 둔촌 주공 우리가 올림픽 파크 포레이었는데 그게 2022년도 미분양이 났을 정도로 대거에 났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집값은 장기적으로 계속 오른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해서 지금 한 작년에 2025년도에 한 10% 정도 올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평균은 한 8%라고 하지만 체감하는 부동산 가격은 굉장히 올랐다. 문재인 대통령 때하고 똑같은 상황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 때 집값 100% 올랐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70% 올랐습니다. 지금 수요 억제 정책, 집을 사게 못하게 하는 정책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25억 이상 아파트는 2억만 대출해주고 15억 이하 아파트는 6억 대출만 해줍니다. 정상적으로 중도금 대출 다 막아버려서 집을 못 사게 하니까 돈 있는 부자들만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또 떼돈을 버는 겁니다. 저는 정말 잘못됐다 저는 보고 있고 아파트를 과거처럼 정상화 좀 시켜달라. 우리 계약금만 내면 중도금도 대출해주고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부자의 사다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한번 보시면 2026년 올해 아파트 입주 물량 12,000세대, 내년은 10,000세대, 2028년 8,000세대로 급감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추세라면 다시 아파트가 크게 오를 것이다. 정부가 지금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금 부동산 억제하기 위해서 중과세를 없애서
중과세를 이제 다시 면제하는 걸 해보고 해서 지금 82%까지 세금을 거두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 집을 더 안 팔게 될 것이다. 저는 뭐 정부가 일관성을 위해서라도 중과세를 다시 이제 하겠다고 했지만 저는 좋은 정책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부동산 정책은 시장 경제 원칙입니다. 시장 경제에 맡겨서 더 많은 건설업자들이 더 많은 집을 짓게 해야만 집값이 안정이 되는 건데 대출을 억제하고 돈을 안 빌려줘서 집을 못 사게 하는 정책은 집값을 올렸던 문재인 대통령 때와 같은 그런 상황이 좀 반복되지 않을까 가장 큰 우려입니다. 이 부동산 쪽에서도 그 세금이든 어떤 규제든 그냥 OECD 평균 정도만 해주면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뭐 그 이상을 바랄 필요도 없고 그냥 뭐 양도세 뭐 한 많이 하면 뭐 20, 30%, 취득세 뭐 거의 없고 보유세 뭐 한 0.5에서 1%, 이 정도만 해줘도 시장 경제로 좀 돌아갈 것 같은데 이쪽도 참 안 되네요. 이게. 저는 정부가 진짜 우리가 서울의 집값 한번 보세요. 자기 집을 가진 사람 수도권 55%입니다. 네. 지금 62% 광역시고 전국은 한 68% 자기 집을 가지고 있지만 수도권 이하 이제 밑에는 대구, 뭐 부산, 뭐 지방은 더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수도권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한 3천만 명이 수도권에 모여 살고 있습니다. 절반이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절반은 집이 있고 절반은 집이 없다. 이와 같이 부동산 정책은 정말 정부가 꾸준하게 주택 공급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지금 서초구의 평균 집값 28억 30억이고 도봉구가 서울에서도 7배 차이 납니다. 지금 가장 이제 극렬하게 이제 반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완전히 K자입니다. 오르는 집은 계속 오르고 도봉구라든지 도봉구 밑에는 이제 서울 지방의 집값이 되겠죠, 그죠? 서울의 집값도 계속 오르고 있지만 서울 지역 내에서도 이렇게 차별화가 되고 있다. 저는 정부가 꾸준한 주택 정책 필요하다 이렇게 보죠. 물 좀. 네. 네. 그럼 주시면 제가 거기다. 이렇게.